네, 펀드 안 하면 바보라고 불리던 2007년도 이후 이 펀드에 관심 갖는 투자자가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투자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도움되는 순서 마련해뒀는데요.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이항영의 딱 이겁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주식형 펀드에 관심 갖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뒀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펀드 투자할까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 펀드 투자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뭐 계속 갖고 가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롭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주식형 펀드에 대한 약간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요. 개념을 잠깐 설명해주고 시작하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요. 일단 주식형 펀드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면은요, 규정상 보면 60% 이상 주식을 채웠다 하는 게 주식형 펀드가 되거든요. 네.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것은 혼합형 펀드, 뭐 채권이랑 섞인 거죠. 그리고 50% 이하는 채권이 들어들어 있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각종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요, 좀 적극적으로 하는 흔히 해서 롱숏 펀드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펀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큰 흐름에서 주식형 펀드는 60% 이상이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일단 주식형 펀드 자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긍정적인 판단을 내려주셨는데, 근데요, 이 주식형 펀드에서 투신권의 자금 유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부담이 안 됩니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요즘 보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 보면 오늘 금융투자협회 제가 통계도 찾아봤는데요. 10일 연속해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뭐 현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만큼 기관들은 주식을 사거나 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기관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는 게 현실이 되겠는데요. 그나마 이제 천만다행히 하나 있는 게 ETF로 포함한 거는 거의 한 열 며칠 만에, 10 며칠 만에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식형 펀드 플러스 ETF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물론 추세적으로 되면 좋았는데요. 정말 좋겠고요. 이게 바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위아래로 나는 것이 유출입이 되겠고 조금 진하게 나는 것이 국내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인데요. 네. 최근에 보면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이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조금 위로 들어와서 언젠가 멀지 않아서 이게 플러스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주식 요즘 보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전화 받는 사람 많거든요. 네. 펀드 이제 어떻게 교체 안 하게 그냥 이런 전화 받는 친구들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물론 받았고요. 이런 분이 뭐냐면 주식형 펀드가 전체적으로 지금 플러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3년 한 8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펀드 이게 계산은 오히려 쉽습니다. 네. 펀드를 설정했을 때 금액이 있고요.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지금 거의 똔똔이 한 3년 8개월 처음 비슷하게 똔똔이 돼서 같네요. 거의 네네. 이제 플러스로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가 투자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플러스로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돈도 생겼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겠죠. 네, 기존의 원금격이었던 이 펀드 설정액 부분까지 펀드가 회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서야 그 3년 8개월 동안 벙어리 냉가슴 하셨던 분들이 네.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새로운 투자처를 고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펀드 쪽에서 분위기가 나아지고 뭔가 꾸준하게 수익이 날 것 같은 분위기면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데요. 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이제 순이거든요. 설정과 순자산이 거의 이게 왼쪽에 컸었다가 거의 비슷해지네요. 똔똔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대답을 드리면 기분이 좋아지죠. 특히 이제 저같이 나름 이제 조금 분석하는 사람, 전문가도 안 되지만 약간 분석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주식을 선택할 때요. 수급도 중요하고 펀더멘탈도 중요한데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데 네. 투신이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래서 요즘은 주가 안 오르는 게 있는데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국내 기관이 투신이 사기 시작하면 주가가 6개월이고 1년이고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이 아모레퍼시픽이 한 1년 반 전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찾아내는 대표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건데 크게 봐서는 주식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는데 투신이 계속 팔다가 어느 시점 사기 시작하면 레벨업이 딱 돼요.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보면 뭐 유동성 장세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증권회사에서 이런데 언론 보면 2,300이다 400 얘기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부 모 증권 방송에서는 며칠 전에 이제는 3,000시대 특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로 약간 어쨌든 어이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보면 레벨업이 되려고 그러면 투신의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와서 투신이 사는 시기랑 아마 일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가기 힘들지만 훅 들어오면 뭐 지금부터 10% 20%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투신의 주식형 펀드 매수가 들어오는 그때쯤 네. 지수가 다시 한번 큰 탄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야기 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지면 안 됩니다. 무책임하다니요? 위원님. 또. 뭔가 콕 요거 딱 이렇게 집어주시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펀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번 이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ETF를 좀 그래요? 선호하는 편인데요. ETF란 건 뭐냐면 지수면 지수요, 업종이면 업종, 상품이면 상품 등을 갖고 인덱스화하거나 해갖고요. 네. 그거를 약속된 대로 사거나 파는 그런 거거든요. 무조건 추정해서 사거나 파는 건데 ETF가 전 여전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일반 펀드랑 ETF 차이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ETF랑 그 펀드랑 서로의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데 네. 펀드의 장점은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100% 주식 사는 거 있지만 한 60%까지 사잖아요. 네. 그리고 리스크가 주가 떨어질 것 같아요. 팔기로 돼서 리스크 종목 선택을 하는데 ETF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대신에 거래가 상당히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일반 뭐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네. 미국 주식시장, 중국 만들어 살 수 있거든요. 그 거래가 편하다는 데 있고요. 다양한 상품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펀드는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펀드의 환매에 따른 수수료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ETF를 좀 선호하는 개인적으로 편이에요. ETF. 예, 예. 또 하나만 더요. 주식과 펀드와 ETF를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게 제일 안전한 겁니까? 그냥 돈 무조건 많이 벌고 싶으세요? 네. 돈을 잘 벌고 싶으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을 샀으면 뭐 주가 뭐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확 10배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네. 한미약불 샀었어 봐요. 뭐 5배 훅 가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좋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조건 좋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 나쁜 사람들 전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모님 이건 무조건 대박 납니다. 리스크 없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기대 수익이 높으면 리스크가 큰 건데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리스크가 또 크고 주식의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건 무조건 개별 주식 투자가 제일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ETF가 되겠고요. 그 다음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리스크 머리 아프다 하는 분은 펀드 쪽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나는 리스크보다는 무조건 주식은 리스크 아니냐. 대박을 원하신다면 개별 주식 투자. 나는 그런 거좀 점잖게 보자 하면 ETF다. 위원님이라면 이거 세 개 중에 뭘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좀 아는 편이기 때문에 뭐 개별 주식도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저라면 점잖은 처지 ETF 같은 걸 추천드리죠. 예. ETF 그럼 요즘에 핫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얘기해 주시죠. 요즘 이제 미국이나 뭐 일본 뭐 다 마찬가지인데 네. 가장 핫한 ETF는 역시 중국 관련 ETF 아하. 그리고 이머징 관련된 ETF 뜨고 있고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 네. 했는데 우리 시장 전혀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 난리 난 게 딱 하나 있는데 뭐죠? 물 관련 ETF.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CGV가 아니라 네. CGW 기억하라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요. 네, 물 관련 ETF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하죠. 그럼 오랜 소갈이 하신 분들이 오늘 새로운 투자처 찾는 첫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러한 상품 딱 네. 찝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ETF도 말씀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이 올라갈 찬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성장형 펀드를 아마 담당자들 그 은행이나 증권사 뭐 그런 데서 상해 좀 해야 돼서 네. 성장형 펀드가 일단 좋을 보이고요. 저는 삼성그룹이 저평가되다 보고 있어요. 네, 삼성그룹이 레벨에 올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그룹과 관련된 펀드도 있고요. 삼성그룹과 관련된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의외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저는 금 가격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금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래서 금과 관련된 ETF를 시청자분들 쓰시는 HTS에서 지금 당장 사거나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괜찮잖아요. 근데 위원님이 이틀 전에 얘기해 주셨던 넷플릭스가 또 뭐라고요? 10% 이상, 넷플릭스요. 넷플릭스요. 네, 10%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또?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했죠. 네. 근데 이 넷플릭스가 왜 간 겁니까? 넷플릭스는 제가 디지털 콘텐츠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데어데블이라는 드라마도 네. 얘기하셨고요. 하우스 오브 카드 얘기했는데요. 구독자가 뭐 엄청 늘어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생각보다 580만 명인가 전 세계에서 다 늘어났어요. 주가는 제가 500달러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오늘 50몇 달러 올라가서 사상 최고 갔는데요. 아이고야. 근데 넷플릭스 이런 거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국내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꼬장꼬장하게 굴지 마시고 좀 딱 얘기해 주시죠. 주식으로요. 네. 저는 이제 계속 점잖은 표현이 그렇지만 네. 뭐 한국 주식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좀 저는 그 성격에 맞지도 않고 저희 방송이랑 안 맞는데요. 전 세계에서 딱 하나 ETF랑 펀드 시장이 커지는데 딱 하나 찍는다 그러면 네.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 운용사는 블랙락이거든요. 아하. 특히 옷은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저 오늘 블랙 입었지 않습니까? 딱 블랙으로 사셔야 됩니다. 블랙이. 네. 그러니까 심볼은 BLK거든요. 네. 블랙의 BLK가 사상 최고가 수준인데요.
전 세계 ETF가 하여튼 붐입니다. 미국의 10년 동안 펀드 시장은 줄어들었는데 ETF가 커지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요즘 개별 주식 잘 안 합니다. 계좌 수가 이렇게 늘지 않거든요. 미국도요. 근데 보면 ETF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블랙락이 뭐 세계 탑이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또 표정 보니까 한국 주식을 원하시는 건 딱 계시잖아요. 읽혔어요. 네. 그럼 블랙락 같은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냐 하면 뭐 단연코 믿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거든요. 삼성 쪽에서 운영하는 게 크죠. 삼성증권. 그래서 삼성증권이 일단 괜찮다 이렇게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 아유, 이 답변 드러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항영의 딱 이거 주식형 펀드 관련한 이야기를 쭉 풀어봤어요. 이항영 위원님의 숨겨진 관심주는 블랙락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들 종목에 관심 가져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